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한 사람의 활동가로서, 그리고 이 세월호 운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서 16일의 편지를 쓰려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곁에서 너무 쉽게 떠나지 말자는 마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매번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후원을 이어온 분들,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 분들, 아이의 손을 잡고 기억 공간을 찾았던 분들, 미안합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조심스레 꺼내며 그저 고개를 숙였던 얼굴들까지, 그 작고 소소한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4.16 연대를 만들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 사무처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대구였습니다. 흔히 보수의 도시라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고 대구 신미중 산미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꽤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무엇을 더 해보자고 다짐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지금의 우리는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지를 서로에게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잘해온 일도 있었고 의미는 있지만 점점 버거워진 방식도 있었으며 말로 쉽게 꺼내지 못했던 피로와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4.16 연대 활동가로 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활동가들이 바라본 세월호 운동가, 4.16 연대의 모습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목표로 수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조금 다르게 준비해 보려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얹기보다는 지나온 과정을 차분히 곱씹어 보고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해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4.16 연대가 사무처 활동가와 4.16 시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으로서 성과와 계획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직이 사람을 소모하지 않고 마음을 닳게 하지 않으며 오래 곁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피해자 곁에 서겠다고 말해온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4.16 연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은 마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 역시 사무처 활동가만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운동이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지 않은 선택과 때로는 실패할지 모르는 시도들을 함께 견뎌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국밥처럼 누군가의 속을 조용히 데워주는 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곁에서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 곁에서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일. 조급해하지 말며 방향은 분명히 잡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사회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일. 2026년에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보려 합니다. 네, 사회견대의 김선우 사무처장님의 2026년 네, 새해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16일의 편지에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의 이런 결심들을 네, 이 편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6년의 4월입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곡으로 4.16 합창단의 선지바이 들으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방첩사 기무사 시절 만든 세월호 문건 7박스 파쇄했다. 김화빈 기자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부대 해편을 앞두고
자체 생산한 세월호 참사 문건 일부를 이미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원본의 파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 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대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방첩사의 국회 보고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의 군사정보실은 지난 2월 5일 7개 상자 분량의 세월호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 이 문건에서 방첩사는 실제 파기된 문건은 A4 크기 6개 상자, 폴리프로필렌 소재 1개 상자 분량으로 확인된다며 군사정보실 소령이 사무실 이동을 위한 내부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로 이미 판단하고 세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한 문건은 책자 생산 간에 발생한 파지나 중복 자료다. 현재도 출력 가능하다면서도 문건의 원본 여부를 두고는 사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또 문건 파기를 확인한 뒤 군사정보실의 조치사항 일체에 대한 임의 제출 요구를 병행하고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현장 확인, CCTV 검증, 심리 생리 검사를 실시했다며 파기 고의성 여부를 두고 문건 세절이 은닉 목적인 문건 세절은 불필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실무자가 한 행위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세월호 관련해 기무사가 생산한 문건 총 4,775건을 보유 중이며 이는 책자 21건 분량이다. 그중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희생 피해자와 관련된 문건은 2,879건이라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동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저희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이 생산한 미공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록물의 공개를 요구 중이라며 불필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문건을 파기했다는 방첩사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사가 파기한 문건이 사본으로 추정된다는 건 방첩사의 주장일 뿐 저희로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군 부대가 해편된다는 이유로 세월호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인 사찰, 박근혜 정부 개헌 문건 작성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첩사는 12.3 내란에 연루된 핵심 부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기무사를 해편하고 국군 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이를 다시 방첩사로 개편해 옛 기무사 기능을 되살렸고 이후 12.3 내란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방첩사 해체를 시사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고 인사 관련 세평 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를 해편할 계획이다. 네, 이런 기사를 보고 저희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필요한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건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 기록물 공개들을 다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문건을 파기했다는 것은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거은닉.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네, 여는 글에서도 읽었지만 여는 글에 나오신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다시 직책이 또 사무처장님이 아닌 집행위원장님 겸임까지 네, 엄청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네, 집장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16 연대 사무처장 김선우라고 합니다. 여전히 네, 집행위원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네, 더 자연스러운 네, 김선우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년 6월 달에 나오시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단원 FM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 그죠? 너무나 불러주길 기다렸는데 역시나 또 해가 바뀌고 네. 또 이제 12주기가 다가오니까 또 이렇게 불러주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실은 매일은 아니지만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간혹 듣고 검색도 계시군요. 해보면서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주 이제 이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에 등장하시는 우리 게스트분들이 네. 더욱더 이제 뭡니까 이게 폭도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연령도 다양해지고 또 직접 이런 세월호 활동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동네 활동 또 네. 이제 연대 활동으로 이렇게 넓혀지는 걸 보면서 네. 이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앞으로 더욱더 아마 출연 기회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저희가 출연 게스트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또, 네, 처장님께서도, 네,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년 25년에 4.16 연대 활동 중 해경 구조 방기 원인 분석 간담회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함께 했는지,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그 4.16 연대랑 또 특히 이제 우리 세월호 3사 가족협의회와 같이 해경의 구조방기 이제 원인 분석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1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왜 해경의 구조방기 문제를 또 얘기하냐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또 시간을 조금만 과거로 돌려보면 저희가 사참위 조사가 그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실 사참위가 결과로 발표했던 게 해경이 당일에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 세력들은 그 승객들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경의 이제 현장 출동 세력들에게 현장 정보를 받아서 제대로 된 지시를 내려야 되는 해경 지휘부는 뭐 했냐. 그래서 해경 지휘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참위 결과로 드러났죠. 그러면 이제 그 또 더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지휘해야 되는 과연 청와대와 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뭐 했냐.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네.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원인 규명, 구하지 않은 원인 규명이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 하나 선뜻 이거다라고 답을 못 한다는 거죠. 사참위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리고 그 304명이라는 희생이 발생했음에도 이 희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은 선장과 선원들이 그렇게 징역형을 받은 그 외에 사실은 구조하지 않은 세력들 내에서 그 처벌을 받은 거는 결국은 현장에 출동했던 1, 2, 3 그 정장만이 이제 징역형 처벌을 받은 거였죠. 그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사참위 조사로서 모든 게 해명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아니다. 명확한 해명 규명이 되지 않았다. 우리 4.16 연대랑 시민들도 당연히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함께 이제 선언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과 시민들이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이 해경의 구조방기
원인 분석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4개 지역에서 이 간담회를 같이 진행했는데 춘천, 또 수원, 그리고 대전, 그리고 이제 광주 이렇게 이제 4곳에서 진행을 했고 주요하게 얘기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 해경의 구조 방기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 이제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금까지 그러면 해경의 구조 방기와 관련돼서 밝혀진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더 밝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참위는 이만큼 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결과는 나왔는데 그러면 더 밝혀야 되는 게 컨트롤 타워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러면 해경 지휘부는 왜 그렇게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또 현장 출동 세력들은 퇴선 방송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구조와 관련된 활동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냈고 그걸 이제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전 사참위에서 이제 조사팀장으로 있었던 또 박영대님이 함께 이제 발제로 참가해서 이와 관련된 본인이 직접 이제 조사관으로서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또 해경에 대한 이제 직접 신문 조서도 쓰고 또 선원들도 만나보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구조방기 핵심 원인 그래서 이제 뭐 적극적 책임 회피라고 이제 박영대 전 그 사참위 팀장님은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런 하나로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구조방기의 원인들을 같이 분석하는 걸 발표하고 또 이제 현장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윤희 어머님이나 은정이 어머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과 함께 덧붙여서 이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이 이제 사법 시스템의 문제 또한 이제 함께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 오히려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지금 사법적 판결이 이제 다 종료된 시점이라서 그러면 이제 이 뭡니까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한 이 처벌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뭐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제 이후에 대안은 무엇인지 좀 이런 토론들까지도 이루어졌던 좀 생산적인 자리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유가족으로서 한마디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때 해경 구조 방기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지휘관들은 찾았나요? 그래서 그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특히나 이제 우리 그 단원고 학생들의 이제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녹음됐던 횟수가 11회 이상 녹음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 뭐 이제 8시 이제 51분에 최초 신고가 들어가고부터 안전한 선내에 대기해라, 구명조끼 입고 선실에 대기해라 이런 방송들이 계속 녹음이 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송을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그 지시자는 아직까지 이 사참위까지 했던 조사 결과로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방송을 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사망하거나 이제 승무원들이 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그까지는 확인된 사안입니다. 갑자기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근데 그때 상황에도 사실은 이게 군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그거를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1, 2, 3정 점장한테도 물어봤을 때 자기는 명령을 받아서 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조사했을 때 저는 그거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시를 했냐더니 기억이 안 난다라고까지 제가 그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 이제 해경이 사실은 선내에 진입해서 태선 방송을 하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녹음이 된 그 목소리는 그 세월호에 탔던 그 이제 승무원들, 이제 사무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었던 이제 그 이제 살아남은 이제 그 여성분 승무원이 직접 이제 녹음한 걸로는 다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해경은 오히려 이제 위에서부터 제대로 된 구조 지시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퇴선 방송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1, 2, 3 정장은 이제 거짓 증언까지
만들어서 해경이 면피하려고 했던 거. 그거는 모두 이제 이 사람이 공문서, 그죠? 이런 위조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처벌은 받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1, 2, 3 성장은 다 이제 저기를 하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죄를 받고 나왔으니 이제는 좀 더 진실을 좀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되지 않나? 저번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도망가더라고요. 그죠. 내가 아니고 기자가 좀 진실을 말해달라고 이제 한번 이제 네, 출소를 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텔레비에도 나왔었어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네. 도망가기 바쁘더라고요. 참나. 아유,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진실규명에.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한 가지 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는 게 이 조사 기구의 결과에 계속 기대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가족들과 이 연대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이러한 진실을 찾고 있는 과정을 계속 이런 토론회와 간담회 또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밝혀지지 않는 진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강화문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피켓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무엇일까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점이 사실은 피켓팅을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던 시점에 했어요. 그래, 우리 처음부터 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네. 했었고. 그죠. 기업 공간이 광화문 광장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기업 공간을 중심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또 안산에서 부모님들이 그죠 차를 맞춰서 또 올라오셔갖고 2시간 피켓팅 하시고 내려가시고 맞아요. 계속 그랬죠, 그죠. 근데 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 딱 멈춰버렸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을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이제 그런 사실은 대중적인 활동을 좀 지양하다가 코로나 끝나던 시점이 딱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거의 마지막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세월호 참사의 이제 온전한 진상규명을 본인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시 온전한 진실을 지켜라. 본인이 했던 그 온전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이제 가족들하고 고민하다가 이게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아직 세월호는 진행형이고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시민들한테 알려보자. 이렇게 해서 네.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근데 사실은 그 시점도 또 그것도 있습니다. 오세훈이 들어서고 난 뒤에 네. 이번에 BTS가 광화문 광장에 전체를 공연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이 막 쏟아지죠. 뭐 거기에 왜 BTS만 해주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광화문 광장을 엄격하게 집회도 못하게 하고 시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이제 영리적 문화 행사도 못하게를 아예 규정을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원래 기업 공간이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피켓팅을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정부에 대한 요구, 특히나 이제 저거죠. 국가 책임 인정에 대한 사과, 또 이제 기록물에 대한 공개, 또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제정, 또 이제 피해자 권리에 대한 보장, 또 뭐 사참위 공고 이행 이러한 이제 구호들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가게 됐고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왜 아직도 세월호를 하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제 외국인들도 지나가다가 많이 이제 또 관심을 가져갖고 또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네, 계속적으로 피켓팅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남았다, 과제가 남았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광화문 광장에 있던 기업관이 시의회 앞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거기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4.16 기억 약속 문화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매월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또 출연하신 분들이나 어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기억 약속 문화제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시점에 그죠? 기억 공간 앞에서도 시민들이 계속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퇴근길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시면서 들리라고. 네, 특히나 이제 또 광화문 광장이나 기억 공간 앞에는 그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지나가시면서 이 세월에 대한 얘기와 또 잔잔한 공연으로 함께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이제 시작했던 거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명 가수가 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또 어린이, 청소년, 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발언하러 오시거나 또 아니면 공연으로 참가하시는 좀 이런 컨셉으로 계속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4번째 수요일 날 기억공간 앞에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미선 아이들이 네. 어린이들이 그죠? 네.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옷을 맞춰 입고 와서 네, 단체로 우리 또 성미선 아이들 합창단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줬을 때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이 과연 이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또 세월호는 과연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또 이 친구들이 되게 즐겁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이 엄숙하고 무거운 공간이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저기 뭐 형, 누나, 오빠들이 저기 언니들이 그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들의 기억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그게 이제 너무나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자주 불러요. 그래서 성미선 아이들 합창단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에 1회 이상. 네. 1년 1회는 너무 짧지 않나요? 그죠? 앞으로 더 자주 한번 부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기억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세월호 기억 공간은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4년 그죠? 초에 우리가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분향소로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하겠다고 결국은 철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시의회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이제 중재 뭐 약간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시의회 앞으로 옮겨갔는데 불안정한 공간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기억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온전히 특히 재난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은 온전히 저는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국가는 잊으려고 하죠. 그렇죠. 빨리 지우려고 하고, 그렇죠. 치워버리려고 하고. 네,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오세훈 시장 또 서울시 의회도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철거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물리적 철거 로 이어지진 않지만 오히려 이제 좀 재정적 압박, 예를 들어서 벌금으로 그렇죠,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이제 그 세월호 가족들하고 4.16 연대에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또 압박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도 우리 가족들도 그게 제일 이제 알고 싶은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시 이번에 뭐 지자체 선거도 있지만 누구로 바뀌면 보존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번 지자체 선거에 이 기억 공간이라는 걸 서울에 유지하는 게 오히려 단체장의 책임과 몫이야라고 오히려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억 공간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남겨지면 좋겠고 이 기억이 존치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네, 여기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김선우 처장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을 신청하셨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효님이 부른 민들레라는 곡을 신청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 웃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많이 웃을게요. 우리 손잡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아줘요. 왜 자꾸 놓아주려 해. 놓아주려 해. 바람처럼 사라질까 내 마음을 채워줄까. 나는 너를 보고 싶어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시간 함께 하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같이 걸어가요. 알게 해줄게요. 더 함께 해줄게요. 영원히. 올해 12주기에 안산에서 4월 11일 날 304개의 노란 테이블과 시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4.16 연대도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4.16 연대도 12주기 기억 추모 사업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지난 3월 16일에는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님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네, 꼭 와주세요. 꼭이었습니다. 네, 오신다고 하죠.
아직 저한테는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도 네. 그날 읽고 저희가 노란 우체통에다가 네. 그 편지를 넣어서 그 편지가 결국 청와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이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4월 11일 날 안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같은 날입니다. 네. 서울에서 시청역 8번 출구부터 남대문까지 네. 대로에서 음.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제목은 진실과 생명안전은 기본이지 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실과 생명안전은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예 아주 단순한 이 슬로건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2시부터 시민참여 행사 네. 그리고 4시 16분에 본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또한 이번 3월 말에 아마 방송이 나가고 난 전이겠죠? 방송이 나간 뒤겠죠?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네. 저희가 팽목 기억순례를 갑니다. 네. 우리 세월호 좋습니다. 부모님들 또 전국에서도 모이는 시민들이 함께 팽목에 가서 네. 함께 순례도 하고 네. 또 전국에서 모아주신 현수막을 네. 우리 팽목항에 네, 함께 게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않는 것을 네.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SNS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SNS에 프로필 사진 바꾸기이라는 운동들 또 온라인 기업관에 오셔갖고 우리 기업과 추모의 글 남기기 이런 것들도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네. 조만간 기억물품 텀블벅도 아, 네.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도 항상 우리 시민들이 세월호 기억물품 특히 이제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것을 가지고 많이 이제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텀블벅 페이지에서 오픈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4.16 연대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12주기 맞춰서 또 기억하기 위한 사업들을 행사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16 연대는 여전히 저희 4.16 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참사들에 대해서도 연대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4.16 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네, 꼭 4.16 연대 회원이 되어주셔서 저희에게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김선우 사무처장님께서 4.16 연대와 11년을 함께 해오시, 11년 지금 한 그렇죠? 12년째 해오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 11년과 세월호 참사 12년의 의미는 또 어떻게 다가올까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5년은 대구에 있었고 네, 그리고 20년부터는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7년째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 곁에서 이제 든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든든합니다. 정말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래도 항상 옆에 있는 네,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12년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12년이라는 숫자를 놓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 12년 동안 어떻게 세월호 가족들 옆에 있어 왔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12년이 아니라 아직 12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2년이면 사실은 우리가 1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안전한 사회, 조금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도냐 아니면 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이제 남아 있다. 네. 또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를 왜냐하면 부모님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가 되게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 아이는 가구 없지만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를 써야지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안전한 미래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서울 생활이 재미없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죠. 이제 네. 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서울 시민, 일주일에 또 하루나 이틀은 안산 시민, 또 하루나 이틀은 대구 시민, 이렇게 이제 네, 3개의 도시를 오가면서 이렇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저한테는 더 세월호 12년이 더 의미 있게 이런 많은 활동들을 또 이렇게 또 당연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정말 우리 옆에 있어줘서 지치고 힘들 텐데 옆에 꾸준히 변함없이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은정이 어머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잖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서. 네. 그러면 오늘도 사주실 건가요? 왜 밀어붙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님께 여러 바쁜 일 가운데서도 재난 참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바라는 우리 대통령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윤희 어머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구사항.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에 대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네, 국가 책임 인정을 저희 국가 폭력에 대한 네, 2차 가해인 거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어났던 국가 폭력에 대한 네. 것들을 네, 대통령은 꼭 저희 12주기 때 와서 네,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조사기구를 꾸려서 다시금 조사할 수 있는 진상이 돼야지만 또 책임자가 처벌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재난 피해자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만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우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나머지는 네, 해주십시오. 네, 우리 부모님들 그죠? 항상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 찌르면 그죠? 가장 딱 이렇게 이제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 거. 사실은 금방 이제 던지신 질문이 아마 이제 새 정부가 작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들어서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세월호 가족들 곁에서 그죠? 항상 같이 옆에 와서 손도 잡아주시고, 네, 위로도 많이 그죠? 함께 해주시고. 행진할 때 네, 행진도 해주시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성남시청 앞에 세월호 깃발을 네. 그죠? 계속 또 네. 개항해 주셨잖아요. 네, 네. 또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도 네, 항상 저희도- 이제 안산을 들여다봐 주셨어요, 그죠? 네, 가족들도 초청해서 커피도 그죠? 네, 사주시고 네네. 네, 많은 일을 그랬던 하셨지. 좀 진짜 이웃 같은 네. 시장, 도지사. 네. 그 이제 그분이 이제 특히나 대통령이 되시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본인의 이제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생명 안전이 국정 과제의 최우선 과제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까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작년 7월 16일에는 우리 세월호 가족을 비롯해서 그 재난 참사 그죠? 그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이제 생명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재난 참사에서 제대로 풀리지 못했던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정부의 역할을 저희는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특히나 이제 세월호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국가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 아까 이제 윤희 어머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실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사과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세월호 가족들 불러서. 네. 그죠? 네. 저 희생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과를 했죠. 작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도 재난 피해자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온전한 사과는 그 희생에 대한 사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이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했던 네. 또 이제 기무사나 또 이제 국가정보원 또 이제 정보경찰들이 동원되어서 불법 사찰에 이제 동원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 종합적인 이제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가가 진짜 이거는 미안하다.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최고의 사과다. 근데 그거를 따로 뭔가 이제 시간과 장소를 내서 하지 마시고 네. 이번 12주기 기억식에 네. 안산에 꼭 오셔갖고 그 말씀을 가족들한테 해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은정이 모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이제 조사 기구가 추가적으로 꾸려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법도 지금은 이제 소임을 다한 상황이고 기구도 지금은 해산된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는 일단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방첩사 이제 기사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국정원이나 군 또 이제 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사로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온전히 공개하고 거기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기구가 필요하면 조사기구도 만들어서 함께 이제 그것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저희들도 요구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을 비롯해서 또 기억추모시설 아까 이제 서울기업과는 좀 불안정하지만 이제 국가가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이제 그러한 기억추모시설은 차질 없이 건립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남긴 권고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재난 참사에서 권고가 많이 나왔지만 정부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늘 참사는 반복되고, 맞아요. 그죠? 뭐 이미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무안에서, 이번에는 또 이제 대전에서, 그죠? 또 그렇게 화재 참사가 발생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 기조가 되어 있나 이런 측면들을 완전히 좀 이제 국가가 정비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요구 사항이 있고 또한 이제 우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우리 피해자들이 보면 의료 지원을 받는 것조차도 기간을 정해놨어요. 5년만 너희는 치료를 받아.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줄 거야. 그럼 또 5년이 다 돼서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쫓아가야지 이제 정치인들은 또 5년 연장 법 개정을 해주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는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어디 있냐. 그래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사실은 뭐 진실을 알 권리부터 해서 애도할 권리 이런 모든 권리와 함께 당연히 이제 온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12주기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2026년에 우리 또 4.16 연대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26년에 이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2주기만 사실은 4.16 연대가 4월만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년 연중 12달 모든 활동을 하고 하시는데. 또 이제 이 기억 추모 12주기가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경의 구조 방기를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찾았던 것처럼 이제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게 그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으로 낼 수는 없어도 지금까지 거기에 침몰 원인과 관련되어서 연구가 된 게 무엇이고 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들 자료집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서 공론화도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4.16 연대가 6월 28일이 되면 올해 12살 생일을 맞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28일에는 함께 시민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게 4.16 연대 후원의 밤. 네. 또 이제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는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6월 3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방선거 대응을 예전에 우리가 국회랑 또 이제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했던 약속 운동처럼 이번에는 지역에서부터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네. 이걸 되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자체에 출마했던 이제 하시는 이런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안전 공약에 대한 약속 운동 등도 함께 이제 병행해서 네, 진행해 보려고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계획이 많군요. 그리고 4.16연대 이제 책 100서가 나오죠. 아, 그리고 네. 판결 비평에 대한 책도 나오죠. 맞습니다. 네,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네. 네. 1분 정도. 네,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은 책이 우리 가족협의회도 4.16 그죠? 네. 가족협의회 백서. 네, 연대 백서가 나오고. 연대 백서가 나오고 네. 우리 또 4.16 연대에서는 시민들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담은 시민활동 백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총 4권짜리로 출간될 예정이고 4권밖에 안 돼요. 시민들이 그렇게 12년을 활동했는데. 네, 페이지 수로 1200페이지에 달하는 많군요. 네, 대형 용량이라서 네. 우리 가협 백서랑 함께 해서 저희가 북토크로 찾아뵐 예정이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판결 비평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 진행되었던 재판을 다 모아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전체 비평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 또 대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전국 간담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단원 FM에서도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하여 4.16 안산시민연대와 함께 4월 11일 토요일 안산 고잔동 문화광장에서 304개의 노란 테이블과 시민문화제를 함께 진행합니다. 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 청취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을 진행한 윤희 엄마 김순길이었고요. 저는 은정이 엄마 박정화였습니다. 네, 마지막 곡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며 뒤돌아 꼭 안아주던 따뜻했던 너의 향기 어떤 봄내음보다 여운이 길었던 너였어.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넌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고곤 해. 비 오던 그 어느 날도 나보다 먼저 서 있던 오래 기다렸던